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겁니다. 이러니 자연스레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하라고 학교에서 배우죠. 맞습니다. 이것이 당위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사업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회사업가도 사람이에요. 사회사업가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제쳐두면 어떨까요? 성과를 내기가 힘들거나 더 나은 성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소재로 사회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한 사회사업가는 요리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회사업가는 요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요리에 관심 있는 사회사업가는 실천하면서도 아마 재밌고 신나 할 겁니다. 아마 퇴근 후에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며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겠지요. 하지만 요리에 관심 없는 사회사업가는 어떨까요? 의무감으로 성실히 하겠지만 아마 신나는 수준까지는 못 미칠 거예요. 퇴근 후에는 분명 다른 관심사에 더 많은 애정을 쏟을 겁니다. 얼핏 생각해도 앞의 성과보다 낫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성과가 나쁜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더 나은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도식으로 살펴볼게요. 1번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맞지만 사회사업가에겐 무관심 영역입니다. 이러면 집중력과 몰입에 따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3번은 사회사업가에겐 맞지만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맞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러면 사회사업을 실천할 당위 자체가 없겠지요. 2번은 당사자와 지역사회뿐 아니라 사회사업가에게도 관심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따라서 사회사업가라는 요소도 적극 고려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도 유익하고 동시에 사회사업가에게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사회사업가가 원하는 것도 오히려 적극 고려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당연히 당사자와 지역사회이지요. 다만 사회사업가라는 요소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적극 고려해서 교집합을 찾는 게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도 동시에 사회사업가까지도 유익할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사회사업가로서 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양원석의 복지 생각이었습니다.